하기 위하여 내는 강한 소리이거나 타인의 동정을 유발하기 위하여 기어 들어가는 약한 소리, 둘 중 하나다. 둘 다 타인의 에너지를 빼는 소리다. 그러나 본연의 자기에서 나오는 소리는 절도에 맞아. 그러나 본연의 자기에게서 나오는 소리는 절도가 맞아 타인에게 에너지를 주는 소리다. 깨우는 소리, 생기와 활기를 주는 소리다. 태양은 에너지를 준다. 떠돌이변은 에너지를 취하고 받기만 한다. 봄나라 낭독 책 읽기 과정을 통하여 남의 에너지를 빼앗는 현상의 소리를 고쳐 남에게 에너지를 주는 본연의 소리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 47. 단맛만 보지 말고 쓴맛도 보면서 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맛만 보기를 좋아하고 쓴맛은 아예 보려고 들지 않는다. 편하고 좋은 감정만 추구하고 불편하고 나쁜 감정은 멀리한다. 그리하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이나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일어나면 먹지 않고 맛을 보지 않고 뱉어버린다. 편안함만을 추구하여 불편한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에 대해서는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잠재의식에 쌓여 스트레스가 된다. 그러므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욕심이 있으면 불편한 마음을 경험하지 않아 스트레스가 쌓여 답답하고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욕구 불만이 되어 불편하고 불안해진다. 편안하고 달콤함을 추구하는 욕심이 없어야 단맛, 쓴맛을 다 보아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아 마음이 텅 비워져 불편함도 없고 쓴맛도 없어 편안해진다. 편안함, 안전을 추구하는 욕심을 버릴 때 마음이 텅 비워진다. 욕심이 텅 비워져야 단맛, 쓴맛 가리지 않고 맛을 보아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아 텅 빈 마음이 보존되고 유지된다. 욕심을 비우니 욕심이 채워지는 아이러니다.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 가능하다. 단맛만 보지 않고 쓴맛도 보면서 사는 결과이다. 봄 48. 단맛, 쓴맛이 한 맛이다. 단맛, 쓴맛을 보기 전에는 경계를 만나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아무런 맛이 없다. 텅 비어 아무런 파동이 없어 고요하고 잠잠하다. 단맛이라는 파장을 맛보고 나면 아무런 맛도 없는 자리로 돌아가고 쓴맛이라는 파장을 맛보고 나면 아무런 맛도 없는 자리로 돌아간다. 단맛이라는 파장도 근본은 물맛이고 쓴맛이라는 파장도 근본은 물맛이다. 단맛, 쓴맛이라는 파장을 다 맛보아야 삶의 다양성을 맛보아 넓어지고 깊어져서 영적으로 성숙한다. 단맛, 쓴맛을 다 맛보면서 살려는 것이 천명이다. 그런데 단맛만 보고 살려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천명을 거슬러 천벌을 받는 것이 스트레스 요 업장이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일점을 지적하는 소리다. 순천자가 되면 단맛, 쓴맛 가리지 않고 맛을 보아 텅 빈 한맛으로 돌아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업이 쌓이지 않아 항상 편안하다. 봄 49. 일심으로 분열을 보면 즉각 와해되어 합일이자 무심이다. 책 읽기를 통해 일심이 길러지면 편안한 것을 취하고 불편한 것을 버리려는 데서 발생하는 애고 미세한 망념이 내면에 일어나는 파장을 느껴보므로 당장 분열을 깨달아 즉각 무심이 된다. 그러므로 항상 텅 빈 가운데 충만함이 지속된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평상심이고 본성이 된다. 돌아봄이란 보는 자가 보이는 자를 봄으로 분열의 상태에서의 봄이라면 바라봄은 보는 자가 없이 봄이므로 의식의 스크린이 뜬 합일의 봄이다. 늘 바라봄, 늘 봄은 감각해 봄이요 일심으로 봄으로써 생각을 감각해 봄이다. 생각을 감각해 보면 생각이 와해되어 무심이 된다. 이른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고 약견제 상비상이면 즉견열애다. 봄 오십. 아, 가을이구나.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고 선선한. 네,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날이 빨리 저물어 밤이 길어지고 있으며 귀뚜라미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지는 이 즈음 계절의 변화를 느끼노라면 무상감에 빠져들기 쉽다. 무상감에 빠져들면 계절의 변화를 멀찌감치 떨어져서 바라보는 자가 생겨나 일심무심이 끼어지면서 분열 현상이 벌어진다. 분열이 벌어지는 초기에는 흐트러지고 흔들리는 감이 있고 갈라지는 아픔이 느껴지고 시간이 가면 죽는다는 에고의 막연한 변화에 의해 두려움과 슬픔이 깃들어 무상감에 빠진다. 무상감이란 에고가 일으키는 환상이다. 이때 무상감을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해 봄으로써 무상감이 끼어지면 보는 자와 보이는 자라고 하는 분열이 치유되어 항상 존재하는 진공, 봄이 드러나면서 변화를 수용하게 되어 천변만화하는 가운데 여유어 불변한 평상심을 회복한다. 봄 30일 자기 발견에서 나오는 자기 소리. 50일. 봄 50일 자기 발견에서 나오는 자기 소리. 봄님들에게 이따금 왜 봄나라에 왔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이런 질문을 받은 대부분의 봄님들은 간단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 자기에게 물은 질문인 이상 자기 소리가 나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해오던 버릇대로 자기 안에 저장된 기억이나 지식을 검색하려고 든다. 생각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았자 어디에도 그런 대답을 찾아내지 못하게 되면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거나 길게 장강설을 꾸며내기 시작한다. 자기의 소리가 아닌 남의 소리가 자기 입을 통해 나온다. 자기 소리가 나오려면 저 안에의 검색으로 찾아내지 못한 자리, 모르는 자리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모르는 자리가 현재의식이 되어 있어서 무심과 친숙해져야 한다. 지식과 정보의 차원에서는 모르는 자리가 실망이고 죽음이지만 자기 소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모르는 자리가 희망이고 살아납니다. 에고의 차원에서는 모르는 것이 나타나면 에고가 망할 망자로 여겨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른다. 그러므로 에고는 모른다는 말을 인정하지 않고 몰라도 아는 척한다. 그래서 자기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자기 소리가 나오려면 모르는 자리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여야 한다. 지식이나 정보는 남의 소리다. 자기 소리가 나오려면 남의 소리가 전무한 가운데 스스로 발견하여야 한다. 왜 왔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당장 모르는 자리를 만나 깨우칠 찬스를 주기 위함이고 그 모르는 자리에서 발견을 통하여 자기의 소리가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봄 52. 댓글을 다는 공덕. 인터넷 문화는 댓글의 문화다. 댓글이 있어 그나마 소통이 가능하다. 댓글이 달림으로써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봄나라에는 많은 종류의 글들이 올라온다. 가입 인사글, 봄님들의 글, 체험기 등 많이 있다. 읽고 나서 자기에게 감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댓글을 달지 않는다. 이해한다. 에너지가 딸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부인이다.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자기 맘에 드는 사람과의 공감의 깊이를 나눔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자기 맘에 들지 않는 사람과의 소통을 위한 고민과 연구를 거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자기 발전을 도모하고 봄나라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면 모든 글에 대하여 댓글을 달겠다는 옵션을 걸어야 한다. 옵션을 걸면 모든 글을 꼼꼼히 여러 번 읽어볼 수밖에 없다. 처음 댓글을 달겠다고 앉으면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자리가 나타나면 귀한 듯 모신 가운데 일심의 정성을 다하다가 보면 낚시에 고기가 물려오듯이 글이 잡히어 나오게 된다. 글 안 쓰던 사람이 한 번 이렇게 쓰고 10번 이렇게 쓰고 100번 이렇게 쓰다 보면 댓글의 명수가 되어 자기 발전을 이룩하는 동시에 봄나라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댓글이 안 달린 것과 한두 개 달린 것과 10개 달린 것과 20개 달린 것이 다르다. 그러니 댓글 달기 캠페인을 벌입시다. 봄 53. 편안하고 싶은 욕심마저 놓아야 편안해진다. 욕심이 뿌리는 편안하고 싶은 욕심이고 욕심의 바탕은 불만에 있고 불만은 하나가 둘로 분열되어 평상심을 상실함에 있다. 분열은 전체성에서 떨어져 나와
갈리고 분열되어 부족하여 욕심이 생긴다. 욕심이 일어나기 이전 평상심의 상태에서는 전체성인지라 알맞고 살만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평상심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무의식적이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불만이 야기되고 욕심을 부린다. 평상심이 본연의 자기인 줄 모르는 분상에서는 몸과 마음을 자기로 알아 편안하고자 하는 욕심을 낼 수밖에 없다. 편안하고자 하는 욕심을 내므로 삶에 있어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불편함에 대하여 거부하고 저항하고 도피하여 수용하지 못하므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 되어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줄 모른다. 그러므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욕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욕심을 버리고 살기로 작정하면 불편한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져 대뜸 무심이 되고 평상심을 회복한다. 편안함을 취하고 불편함을 버리려는 뿌리 깊은 간택심만 깨달아 와해시키면 즉각 합일이 되고 무심으로 돌아간다. 돌을 닦으려는 것은 편안해지기 위함인데 편안해지겠다는 욕심마저 버려야 도가 이루어지는 소식이다. 54. 망념을 다스리는 법. 강하고 큰 거친 망념을 다스리려면 큰 파도는 열기이므로 어둡고 차가운 냉철한 기운을 내어 써야 하고, 약하고 작은 미세망념 바이러스를 다스리려면 작은 파도는 냉기이므로 따뜻하고 유연한 기운을 내어 써야 음과 양이 제로가 되어 무심으로 평상심으로 돌아간다. 본연의 자기, 정신의 구조는 텅 빈 무한의 공간에 어둡고 차가운 음기운과 밝고 따뜻한 양기운으로 어우러져 있으므로 음기운으로 분열이 되면 일심으로 양기운을 내어 쓰고, 양기운으로 분열이 되면 일심으로 음기운을 부려 써서 텅 빈 무한의 공간을 보존하고 유지한다. 수행의 과정상, 일심을 양성하는 과정상 냉철하고 칼날 같은 기운과 소통이 미리 이루어져 거친 망념을 다스린 다음, 더욱더 무르익은 다음 따뜻하고 유연한 기운과 소통되어 미세 망념을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하자면 온냉을 보고 알아차리는 일심의 힘이 길러져야 하고, 온냉에 대해서 온에 대해서 냉을 내고, 냉에 대해서 온을 내는 일심의 힘이 있어야 한다. 봄 55. 미세 망념의 타파. 거친 망념은 과거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공포로 나타나기도 하고, 현재에 대한 대립, 갈등, 투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거친 망념이 일어남은 화기가 일어남이므로 화기가 수기를 압도하여 수기와 화기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져 화기와 수기 사이에 상생관계가 상극의 관계로 듭니다. 그리하여 본심의 원만 구족함이 일시적으로 무너지면 무한의 공간은 가상의 공간으로 바뀌어 대도를 이탈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의 분열 현상을 감각으로 보고 알아차리면 가상의 공간은 무한의 진공으로 복원된다. 이 공간을 어둡고 냉한 기운으로 채워 화기와 수기가 대등한 태극의 상태로 만들면 거친 망념이 타파된다. 미세 망념이란 거친 망념은 없는데도 몸과 마음이 무언가 모르게 찌뿌둥하고 뻣뻣하고 시리고 우울하여 바이러스가 먹어 잘 작동되지 않는
컴퓨터와 같다. 이러한 상태 역시 본성의 화기와 수기의 조화와 균형이 깨어진 상태이다. 수기가 화기를 압도하는 증상이다. 그러므로 미세망념을 타파하려면 본성의 캄캄한 하늘을 바꾸어 광명이 충만하도록 일심을 기울이면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차가운 기운을 물리쳐 수기와 화기가 하나로 통일된 조화와 균형이 잡혀 원만 구족한 본성을 회복한다. 그러므로 평소에 감각이 생각을 이겨 텅 빈 하늘을 연 다음 냉철한 이성으로 뭉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따뜻한 감성으로 뭉칠 수 있는 힘을 길러 열기가 더해진 거친 망념이 일어나면 이성의 힘을 작동시키고 냉기가 열기를 이기고 있는 미세 망념이 일어나면 감성의 힘을 작동시켜야 한다. 봄 56. 세계의 하늘. 열심으로 감각이 생각을 이기고 연 하늘이 첫 번째 하늘로서 텅 빈 진공의 하늘이다. 두 번째로 텅 빈 진공의 하늘을 일심으로 열고 보니 어둡고 차가운 암흑의 하늘이다. 암흑의 하늘을 일심으로 열고 보니 세 번째 하늘로 빛과 에너지와 열기로 가득 찬 광명의 하늘이다. 진공, 암흑과 냉기, 광명과 온기가 있어 열고 닫음으로 천지 만물 우주 만유가 생기고 돌아간다. 이러한 근본 이치를 깨달아 텅 빈 은 가운데 일심의 힘으로 절도에 맞게 암흑의 하늘과 광명의 하늘을 접었다 폈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세계의 하늘을 난다. 봄 57. 이성과 감성의 바탕과 근본 자리. 두뇌의 구조와 작용은 하늘, 영성의 구조와 작용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두뇌의 구조는 자뇌와 우뇌로 나누어져 있고 두뇌의 작용은 자뇌의 이성, 생각과 우뇌의 감성, 감각이다. 두뇌가 텅 빈은 진공의 하늘이 바탕이자 근본이고 차가운 이성은 암흑의 하늘이 바탕이자 근본이고 따뜻한 감성은 광명의 하늘이 바탕이자 근본이다. 하늘이 텅 비어 있으므로 암흑과 광명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하늘에 두 개의 기운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명암쌍쌍이 되어 무한하고 영원하게 존재한다. 열기가 돌출하여 조화와 균형이 무너지면 냉기를 들이대어 수습하고 냉기가 장악하여 조화와 균형이 깨어지면 열기를 들이대어 수습하는 것이 명암쌍쌍이다. 봄 58. 사람의 완성. 사람을 보면 대체로 이성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으로 분리된다. 좌뇌분이 사람과 우뇌분이 사람으로 구별이 된다. 이것은 차가운 수기와 뜨거운 화기가 서로 다투어 나타난 상극의 결과이다. 마음이 텅 빈 진공에서는 수기와 화기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에 태극의 형성을 하고 있다. 무극이 태극인 모습이다. 수기와 화기가 상승하여 마치 수기도 화기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묘하게 존재한다. 이를 일러 진공묘라고 한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타고난 우리의 본성이다. 본성은 완전 무결하여 화기와 수기가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에 화기가 수기를 이긴 상태가 도래하면 즉시 수기를 보충하고 수기가 화기를 이긴 상태가 도래하면 즉시 화기를 보충하여 수기와 화기가 균형 있고 조화롭도록 다스려 본성을 보존하고 유지한다. 번뇌망상이 생기는 것은 수화의 기운이 상극하는 결과이고 수화의 기운이 등등한 음양쌍쌍 태극을 이루어야
음양이 상승하여 대도를 운행한다. 사람을 완성한다는 것은 수화의 기운을 다스리지 못하여 주체성, 일심을 상실하여 본성, 무심을 보존하고 유지하지 못하여 병고에 시달리다가 본성을 깨달아 수화의 기운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봄 59.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을 잡아 쓰는 법. 천지 만물은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정신에는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현상적으로 차가운 기운이 따뜻한 기운을 억누르고 이기고 있으면 몸과 마음이 차가워져 몸이 아프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 져서 혼란스러워진다. 몸과 마음을 차가워져서 예. 몸이 아프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 이때 텅 빈 하늘을 연 다음 화환한 하늘을 선택하여 일심으로 화환한 하늘을 유지하고 있으면 몸과 마음이 따뜻해져 몸과 마음병이 순식간에 낫는다. 몸과 마음병이 몸병. 몸병 마음병이 순식간에 난다. 죄송합니다. 이와 반대로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파도가 몰아치는 경우에는 뜨거운 기운이 차가운 기운을 압도하는 순간이므로 캄캄한 하늘을 열어 일심으로 캄캄한 하늘을 유지하고 있으면 뜨거운 기운과 차가운 기운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번뇌망상이 치유된다. 정신의 하늘을 깨닫고 보니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본래적으로 갖추어 있음을 알아 때에 따라 캄캄한 하늘을 열었다가 진공의 하늘로 돌아갔다가 화환한 하늘을 열었다가 진공의 하늘로 돌아가는 일을 통하여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을 자유자재로 잡아써서 몸과 마음을 다스린다. 병이 없을 때는 진공의 하늘에 머물러 천당궁락을 수용한다. 봄 60. 본성 자리 확인하기. 우주 정신이 본성이다. 우주 정신의 바탕은 텅 빈 진공의 하늘이므로 지금 여기 생각, 감정, 느낌이 없는 무심의 텅 빈 허공성을 확인한다. 이 텅 비고 고요한 허공 속에 허공성에 뚜렷한 감각이라고 하는 일심의 지도리가 서 있음을 확인한다. 그리하여 어두움과 밝음, 음양의 기운이 서로 이기려고 싸우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화평과 온유함의 관계, 순하고 어진 관계, 태극의 형상이 실현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본성 자리를 찾아 본성이 발현된다. 이것이 견성이다. 이것이 전체성이다. 이것이 완전 무결성이다. 무심한 가운데 일심이 존재하고 일심 가운데 음양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완전 무결성이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원리로서 눈에 보이는 천지만물 우주 만유가 창조되고 운행되는 바탕이요 근본이다. 수리적으로 말하면 텅 빈 허공성이 제로이고 제로에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에서 둘이 나와 무량무수한 숫자가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찾은 본성 자리를 넓음으로 확인하여 유지하고 보존하며 살아야 음양상극으로 조화와 균형이 깨어져 병고에 시달리는 몸과 마음을 음양상생으로 조화와 균형을 잡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며 지덕체가 겸전한 만물의 영장다운 삶을 누린다. 봄 60일. 진단이 처방보다 먼저이다. 병이란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여야 처방이 가능하여 치유가 이루어진다. 병리란 음양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는 데서 오는 현상이다. 병리적인 현상이 오면 즉시적으로 그 현상의 원인을 보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균형 있고 조화로운 상태로 복원할 수 있어서 치유가 이루어진다. 우리의 본성은 음양이 균형 잡히고 조화롭고 알맞아 본래 병이 없다. 병이 생김은 음과 양이 서로 싸워 혹은 양이 이기고
혹은 음이 이긴 상태가 초래됩니다. 이것을 보고 알아차림이 진단이다. 진단의 능력을 구사하려면 밖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비추던 물질의 차원에서 바깥만 아니고 안도 보고 비출 수 있는 영의 차원이 되어야 한다. 영의 구조와 속성을 깨달아 음기가 이기면 양기를 보충하여 음양의 균형과 조화를 만들고 양기가 이기면 음기를 보충하여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만듦이 처방이요 치유다. 그러므로 진단이 처방보다 먼저이다. 범 62. 기분 나쁨에 놀아나지 말고 기분 좋음을 이끌어내어요. 기분이란 현재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좋다 나쁘다는 느낌이다. 기분이 좋으면 마음이 명랑하고 유쾌하여 모든 것이 이뻐 보여서 자연이나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친절하고 넉넉해진다. 기분이 나쁘면 마음이 우울하고 불쾌하여 모든 것이 미워 보여서 자연이나 사람을 대함에 소홀하거나 옹색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절없이 기분에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는 부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기분이 좋은 경우는 음양의 기운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때이고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는 음양의 기운이 서로 다투어 음양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져서이다. 우리가 봄 공부를 하여 자기의 본성, 본심, 봄나가 본래 텅 비어진 무심 가운데 어두우면서 밝고 밝으면서도 어둠을 감지하는 일심이 서는 음양이 공존하는 상생의 관계로서 항상 기분이 좋은 상태, 완벽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봄날을 깨달은 사람은 기분에 놀아나지 않고 기분이 나빠지면 정확한 봄의 진단에 의하여 음양을 조절하여 기분을 좋도록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외부적인 환경 조건에 지배받지 않고 기분이 나빠지면 즉시 기운을 돌려 기분이 좋게 운전할 수 있다. 내면에 깃든 음양의 기운이 본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 있음을 깨달아 정득하여 거친 번뇌의 파도가 일어나면 음기를 북돋아 주어 바로잡고 미세망령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양기로서 데워주어 바로잡아 항상 기분이 좋은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한다. 이것은 일심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 봄 63. 음양의 기운을 부려 쓰는 일심법. 봄님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경우에는 냉철한 음기운을 부려 쓴다. 음기운이란 어두움이고 차가움이고 얼음이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모르고 차가워서 오므라들고 얼어부터 한 점으로 모아지는 힘이다. 이때에는 인당 한 점으로 모아들이는 기운이다. 왜냐하면 질문을 들으면서 뜨거운 양기운의 조건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냉기를 비축하여 음양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질문을 들으면서 본연의 자기, 완전 무결성을 보존하고 유지하여야 질문에 대한 즉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 이외의 시간에는 환경이나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위축되고 냉각되어 바이러스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따뜻한 양기운을 끊임없이 비축한다. 양기운이란 화한함이고 따뜻함이고 퍼져나감이다. 두두물물 형형색색을 비추어 밝히고 다가가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공감과 감동으로 하나 되는 기운이다. 이때에는 인당으로부터 퍼져나가는 기운이다. 본래 완전 무결한 본연의 자기가 시간 공간에 한정된 몸이나 마음이 현상적으로 밸런스가 깨어지는 순간 완전 무결성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음양의 기운을 부려쓴다. 음양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심법이 음양을 부리고 쓰는 일심법과 다르지 않다. 일심이 위로는 무심을 떠받치고 아래로는 음양의 기운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법 64. 무심과 일심과 음양의 관계. 텅 비어진 무심자를 유지하는 것이 일심의 힘이고 음양을 부리고 쓰는 것이 역시 일심의 힘이다. 쓰는 것 역시. 쓰는 것, 네, 감사합니다. 음양을 부리고 쓰는 것 역시 일심의 힘이다. 그러므로 무심을 유지하는 일심의 힘으로 음양의 상극을 다스려 음양 상생으로 텅 비움으로 복원시킨다. 무심자리를 대오 철저하면
대오철저하면 음양상극을 상생으로 돌리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고 즉각적 순간적으로 이루어져 사이가 없다. 음양을 다스려도 다스린 바가 없어 훈적 자치가 없다. 그리하여 진리의 표준인 무심이 항상 보존되고 유지된다. 봄 65. 텅 빈 늘봄만 존속한다. 봄 65. 텅 빈 늘봄만 존속한다. 마음이 텅 비어진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생기면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일어남에 즈음하여 보자마자 조금 전에 일어났던 현상은 간 곳 없고 텅 비어진 상태만 존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누구든지 이렇게 된 사람은 존재의 진실을 보고 깨달은 사람이다. 물질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물질이 보이는 것은 봄이 보는 자, 에고와 보이는 대상으로 분열될 때 음양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져 음양 상생이 음양 상극이 될 때 나타나는 가상의 현상으로서 환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으로 빚어지는 번뇌망상이나 희노애락은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와 같다. 신기루가 나타날 때마다 바라봄 하면 즉시 신기루가 사라지면서 텅 빈 늘봄이 나타난다.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의 상태로서 완전 무결하여 안심익명이다. 만물의 영장이다. 봄 66. 텅 비움은 무엇인가? 텅 비움은 무엇인가? 텅 비움은 존재이다. 존재란 무엇인가? 지금 여기이다. 항상 존재함이다. 진리이다. 생명의 실상이다. 우주의 바탕이다. 텅 비움은 물질, 마음이 없음이다. 텅 비움이 무심이다. 무심이 영이다. 텅 비움, 영만이 존재하고 텅 비움은 음양의 균형과 조화로움이다. 텅 비움은 원만 구족이여 완전 무결성이다. 텅 비움이 대하다. 텅 비움이 본연의 자기이다. 텅 비움이 우주의 주인이다. 텅 비움은 음양을 내포함이다. 텅 비움은 몸과 마음, 음양이 없는 듯이 존재한다. 텅 비움은 음양 둘이 하나이고 하나가 제로이다. 텅 비움만이 존재한다. 텅 비움이 깨어지는 순간 하나가 둘로 분열되어 깨어지는 아픔의 현상이 생긴다. 텅 비움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텅 비움이 천국이다. 텅 비움이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텅 비움이 자유, 평화, 행복이다. 텅 비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텅 비움을 보존하고 유지한다. 텅 비움이 보물 중에 보물임을 알아야 보물을 찾아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존한다. 봄 67. 악몽에서 깨어나 살자. 악몽에서 깨어나려면 텅 비고 화한한 본연의 하늘을 열면 된다. 그 하늘에 살고 있으면 그 진실의 공간은 빛으로 충만하여 암흑 가운데 가상적으로 생겨나는 환상, 악몽이 공존하지 못한다. 마음을 텅 비우고 삶이 악몽에서 깨어나 삶이고 악몽이 생기려다가도 깨닫는 즉시 마음이 텅 비워져 악몽에서 깨어난다. 마음을 텅 비운 순간이 악몽에서 깨어난 순간이다. 항상 텅 비움이 지속되면 악몽이 없는 삶, 깨어 삶이다.
텅 비움 가운데는 오고 가고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없는 진공의 하늘만 영구히 존재한다. 봄 68. 텅 빔에 점을 찍자. 텅 빔은 텅 비움이 아니다. 텅 비움은 존재하고 있다.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누구에게나 텅 빔이 존재하고 있건만 밖으로 추구하는 바람에 안 바라보지 않아 간과하고 지내다가 텅 빈과 이따금 마주치는 순간 에고는 심심하다는 생각을 일으켜 관심의 초점을 밖으로 향하도록 하여 텅 빔을 외면하고 텅 빔에서 달아남으로 텅 빔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찬스를 원천 동시에 당한다. 그러므로 심심함이 찾아오는 순간, 고독감에 밀려오는 순간 조건 반사를 일으키는 대신 이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알아차리는데 일심, 감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 허무감에 빠지거나 고독감에 빠지거나 심심하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서 마음이 텅 비워지면서 텅 빔 자체와 조화하여 끝장을 보게 된다. 존재, 본연의 자기, 본성, 정신, 생명의 실상, 진화를 대뜸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텅 빔을 발견하고 텅 빔을 선택하는 것이 텅 빔의 점을 찍는 것이다. 텅 빔을 선택한다는 것은 텅 빔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 항상 텅 빔을 늘 봄으로써 텅 빔을 늘 봄함으로써 텅 비우 늘 봄함으로써 그건데. 항상 텅 빔을 늘 봄함으로써 텅 빔을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고 유지하겠다는 결단이 텅 빔이 존재하는 곳에 하나가 존재한다. 결단이다. 결단. 여기 있는데 아니 결단. 여기서 결단이라고만 끝냈어요. 결단이다. 보존하고 유지하겠다는 결단이다. 텅 빔이 존재하는 곳에 하나가 존재하고 음양이 균형과 조화가 있어 몸과 마음이 병고에 시달리지 않는 건강하고 안락한 삶이 영이 된다. 텅 빔이 존재할 때가 정신이 들었다고 한다. 반대로 정신이 들고 보면 텅 빈이다. 지금 당장 마음을 주기차게 들여다보면 마음이 없는 텅 빔이 된다. 텅 빔은 누구에게나 있으므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무심이 된다. 무심이 된다기보다 항상 존재하는 무심을 발견하게 된다. 무심은 완전 무결하다. 이 무심에 점을 찍어야 한다. 자기가 찍고 자기가 선택하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한다. 69. 소리에도 음향이 있다. 자기의 내면에서 텅빔을 발견하고 선택한 사람은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으로 내공을 완성한 사람이다. 내공의 완성이란 자기 인생, 자기 하늘을 열었다는 말이다. 하늘을 열고 보니 음향이 없는 듯이 있는 것은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음향의 균형과 조화로움 때문이다. 하늘 안에서 완전한 것과 같이 땅 위, 밖에서도 완전함을 이루려는 것이 외공이다. 내공이 완성되면 처음으로 표출되는 것이 소리와 표정이다. 내면이 음향의 조화로 완전 무결하면 소리나 표정 역시 완전 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나오는 소리는 그간 에고가 알게 모르게 선택하고 길들여온 소리인지라 음향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진 소리이므로 음향이 조화롭게 균형을 바로잡아 나오는 소리로 바꾸어야 한다. 소리가 음기운으로 치우친 사람은 고요하고 부드럽고 낮은 소리로 치우쳐 뚜렷하고 강하고 높은 소리를 결여하므로 음향의 조화 균형이 깨어진 상태이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의 기운을 뺏어가 지루하고 권태로움을 유발한다. 소리가 양기운으로 치우친 사람은 뚜렷하기는 하나 강하고 높은 소리로 치우쳐 고요하고 부드럽고 낮은 소리를 결여하므로 음향의 조화 균형이 깨어진 상태이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에게 시끄러움을 주어 듣기 싫은 감을 유발한다. 그러나 고요하면서도 뚜렷한 소리,
고조장단이 절도에 맞는 소리, 음향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소리는 듣는 사람에게 기운을 주어 편안하고 알아듣기 쉽게 만든다. 보통 자기의 소리가 음향의 조화를 벗어나 치우친 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리에 애착하여 바꾸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음향이 조화로워 완벽한 텅빔에 점을 찍은 사람이든 아니든 자기의 소리를 바로잡아 맑고 밝은 소리로 바꾸는 것이 자기 발전을 염원하는 인간이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 사항이다. 음중음, 양중양은 치우침이고 음중양, 양중음이 조화와 균형이다. 봄 70. 평상심이 텅빔이다. 평상심이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우리들의 정신이요 마음 자리다. 평상심은 기분이 좋을 때도 존재하고 기분이 나쁠 때도 존재한다. 항상 변함없이 존재한다. 물결이 일어나도 물이요 물결이 일어나지 않아도 물이다. 물결은 천변만화하여도 그 모든 것이 물이다. 물결은 끊임없이 출렁대어 일정한 모습이 없으나 물이라는 성품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물은 일정한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으므로 모습이 없는 모습 텅빔이고 텅 비어 있으므로 무량무수한 물결이 일어나기도 하고 잔잔하기도 하다. 물결은 찰나찰나 생멸하는 현상이지만 물 자체는 생멸이 없는 본질이다. 항상 존재하는 것은 물이지 물결이 아니다. 물결은 표면적인 현상이고 찰나적인 현상인데 반하여 물은 전체적이고 영구적인 본질이다. 그러므로 항시 텅 비어 존재하는 물이 평상심이다. 물이 있어 물결이 일어나므로 물이 본심이다. 본연의 자기를 깨달으려면 물결을 보지 말고 물을 보면 된다. 일고 사라지는 물결 가운데 영속하는 물을 보아야 한다. 존재하는 것은 물결이 아니고 물이다. 물은 지금 여기에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물결이 치는 물이든 잔잔한 물이든 보이는 것은 물이다. 물은 본심이고 평상심이다. 물이 본심이고 평상심이다. 물은 모양 없는 모양인 텅빔이다. 잔잔할 때도 물이고 출렁일 때도 물이다. 텅 빈 평상심은 항상 존재하기에 언제 어디에서나 보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텅 빔을 보고 확인하고 텅 빔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물결을 보지 말고 물만 보면 된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물결이 몰아쳐도 텅 빔만이 여야 부동하여 물결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수행의 끄트머리에 노력하지 않고 보고 깨달는 존재의 진실이다. 이게 읽어요? 봄 71. 텅빔에 대한 전처. 유종렬. 컨디션이 좋거나 나쁘거나 관계없이 텅빔, 무심자라는 여여부동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노력함이 없이 찾지 않고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유의법이 극치에 이르러 무의법의 개합함입니다. 모든 사람은 깨달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거나 잡으면 그대로가 무심입니다. 무심 자리에 점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김수님, 네, 선생님. 없고 없는 그 자리에 대나무 꽃이 피었습니다. 선생님, 눈물이 흐릅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유종렬, 없고 없는 그 자리에 대나무 꽃이 피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네요.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나무 꽃을 어느 곳에서 보았습니까? 김수님, 앉고 선 그 자리 평상심에서 보았습니다. 유종렬, 어느 곳에서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평상심은 보통 명사로서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를 대십시오. 본 장소요. 김수님, 지금 여기에서 보았습니다. 유종렬, 지금 여기도 구체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평상심이나 지금 여기로는 원풍님만의 표현이 아닙니다. 원풍님의 견처가 드러난 표현이 아쉽습니다. 김수님, 봄나, 나의 하늘에서 보았습니다. 유종렬, 봄나는 원풍님만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늘은 원풍님만의 언어입니다. 하늘의 나라고 하는 소유격이 있으니까 다시 일러보시기 바랍니다. 김수님, 깜깜하고 환한 텅 빈 침묵의 하늘에서 보았습니다. 유종열, 하늘은 깜깜하지도 밝지도 않습니다. 텅 비었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마저 없어야 진정한 하늘입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어느 곳에서 보았습니까? 김수님, 텅 빈 하늘에서 보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유종열, 텅 빈 것은 텅 빈 것을 알지 못합니다. 텅 비었다는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입니다. 김수님, 없고 없는 무심의 하늘에서 보았습니다. 유종열, 하늘에 무엇이 그렇게나 많이 붙었어요. 김수님, 선생님, 나의 모습 돌아보니 웃음이 나옵니다. 먹통 같은 미련함이 이마에서 등에서 땀이 흐릅니다. 이렇게 밀밀하게 안내하여 주심에 한 걸음씩 걸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돌고 또 돌아갑니다. 유종열, 어물쩍 구렁이 답 넘어가듯 하지 말고 딱 떨어진 답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 대나무 꽃을 보았습니까? 김수님, 없고 없는 그 자리, 진공 노유의 그 자리임을 알겠습니다. 유종열, 없고 없으면 없고 없다는 것도 없습니다. 이 자리를 단박 점찍어 마치시기 바랍니다. 김수님, 대원경에 점을 찍었습니다. 유종열, 대원경 좋습니다. 그런데 대원경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느 곳에서 대나무꽃을 보았습니까? 그 본 것을 일러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제의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딱 떨어진 말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수님, 존재의 진실을 깨달아 마침표를 찍은 곳입니다. 유종열, 이렇게 되면 존재의 진실, 깨달아 마침표를 찍은 곳이라는 말에 대한 즉각적인 감흥이 오지 않아 한 생각이 발동합니다. 세 가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딱 떨어진 대답은 감각적인 언어로 끝나야 합니다. 힌트를 드리면 텅 빈 하늘에서 보았습니다. 라는 원풍님의 대답으로 돌아가 답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님, 텅 빈 무심에서 보았습니다. 유정열, 텅 비었다는 생각을 못 놓으시는군요. 그리고 텅 빈도 텅 빔이고 무심도 텅 빔이니 표현이 이중적입니다. 장소를 물었으니 명사 하나로 충분합니다. 무심이라고 하는 말 역시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무심이 무엇일까라는 한 생각이 뜹니다. 무심은 장소에 대한 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올 말은 다 나왔습니다. 장소를 표현하는 말로 어느 말이 가장 적합할까요? 성리적으로 보나 감각적으로 보나 딱 들어맞는 말이 무엇일까요? 에서 보았습니다. 텅 빔은 존재의 근원이요 바탕이다. 텅 빔은 진공이다. 텅 빔은 하늘이다. 텅 빔에는 물질이 전무하다. 텅 빔에는 텅 비었다는 생각조차 없다. 텅 빔은 한 생각, 감정, 느낌이 일어나기 이전이다. 그래서 텅 빔을 침묵이라고 한다. 그래서 온 바보라고 한다. 침묵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온 바보라고 한다. 텅 빔은 텅 빔을 모른다. 둥근 것은 둥근 것을 알지 못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리가 텅 빔이다. 이 자리를 확실히 알고 정확히 점을 찍고 선택하여야 올바른 견처이다. 그래야 무심을 깨달았다고 인가한다. 텅 빔에 점을 찍은 봄님은 어디에다가 점을 찍었는지 확실하게 말로도 표현하고 넘어가야 한다. 여기에서 자네의 사고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고 운해의 감각적인 언어 구사 능력을 통하여 간단 명료한 직관적인 문답으로 진리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진다. 봄 72. 지수연과 견체에 대한 문답. 유종열, 봄나는 진공이고 텅빔이고 침묵이고 그러나 말로서는 부족하니 직접 깨달아 보아야 합니다. 기수연, 네 선생님, 봄나는 진공은 텅 비움은 침묵은 깨달아 봄입니다. 유종열, 깨달아 봄 진원입니다. 깨달아 봄은 한 생각이나 느낌을 덧붙이지 않는 원초적 상태입니다. 기수연, 네.
깨달아 봄은 한 생각이나 느낌을 덧붙이지 않아 한 생각이나 느낌이 오고 가는 것이 다 보입니다.